한 번쯤은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확 날아간다? 그렇게 될 수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올해 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갈 게 여긴데 뭐 중간에 빠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는 게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 최소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게 한 3.5% 떠가지고 이 악재로 인해서 크게 빠졌다. 매수 찬스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30일 밤 11시 18분입니다. 오늘 뭐 뉴스를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뉴스들을 많이 방송을 못해서 밤에 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내일은 제가 임장을 좀 여기저기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방송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ETF 흐름이 상당히 좋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요때까지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까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 주 월요일에는 미장이 휴장이었습니다. 열하나, 열둘. 무려 12일 동안 연속으로 현물 ETF가 플러스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2억 달러, 3억 달러 이렇게 좀 많이 유입이 있었잖아요. 현물 ETF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트에는 큰 반응이 없거든요. 요새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재미가 없죠.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되게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4시간 봉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없죠. 그냥 계속 사이드 워크만 하고 있잖아요. 좀 흐름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게 좀 수렴 관점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터지게 되겠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큰 방향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한 6월 10일쯤에 5월달 미국 CPI가 발표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6월 12일이네요. 이때 예측치가 3.4%인데 실제도 그렇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때 크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되게 좋잖아요. 6월 12일이 이때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3.4% 나왔는데 실제가 한 3.3% 이하로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호재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은 큰 상승이 뭐 곧바로 이건 좀 즉각적이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죠. 그 시기가 언제일진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2주 후죠. 그럼 대략 한 요쯤인데 그 전에는 일단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CPI 발표 전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 번쯤 좀 튀어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7만 달러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이게 튈 수도 있고, 뭐 그냥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올해 내내 쭉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올랐다고 뭐 팔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요거밖에 안 올랐는데 만약에 빠지면 크게 빠지면 저는 좀 일부 선물도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지만 선물을 좀 일부 들어가 볼까 하고 지금은 선물 포지션 하나도 없어요. 큰 폭으로 빠지는 거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폭락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폭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위로 쏟든 아래로 쏟든 이게 좀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꽤 시간이 길었잖아요. 횡보하는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횡보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방향성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위로 가면 뭐 그냥 현물 갖고 있으니까 수익을 보면 되고 혹시나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한 62K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쯤 빠지면은 저는 선물도 좀 같이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물 같이 들어갔다가
정고점 요 근처에서 또 한번 저항을 맞을 테니까 여기에서 뭐 익절하면 되죠. 이전에 요거 이전에 저는 익절을 할 생각인데 그럼 62K에서 62,000에서 한 73,000이면 네, 가격이 꽤 크죠. 어떤 분이 댓글로 원화 가격으로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그냥 환율 곱하면 됩니다. 요즘에 김프가 별로 없으니까 또 환율이 좀 올라서 지금 한 1390원? 예,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62,000달러에다가 곱하면은 한 8,600만 원 정도죠. 네,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9천만 원 이하. 9천 이하로 빠지면 네,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기로는 한 8,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얼마에 매도하면 되냐? 한 73,000달러 정도에 되면은 매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 개념입니다. 장기 보유가 아니라 대략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1억이 좀 넘어야겠죠. 한 1억 100만 원 정도 수준일 때 선물 들어간 거니까 선물을 이때 들어가서 요쯤 매도를 할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한 번쯤은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확 날아간다? 그렇게 될 수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네,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것 같거든요. 여기 또 매물대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까지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데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62,000달러대 요때 매물대가 꽤 많으니까 많이 빠지면 60K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한 62K 정도 되면 매수 찬스가 좀 강하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62K면 지금보다 한 10% 빠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정도 된 가격이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마운트 곡스 이야기 진짜 많죠. 이건 어찌됐든 올해 해결을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까지는 좀 해결을 꼭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쯤 크게 빠지면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긴 하거든요. ETF에서. ETF가 무려 12일 연속 플러스거든요. 와, 이건 진짜 되게 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현재. 물론 뭐 69,000 뭐 가끔씩 찍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그냥 횡보라고 봐야겠죠. 응축되는 거에 비하면, 좀 가격이 크게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악재가 하나 이렇게 딱 때려주면은, 한번 좀 크게 빠질 수 있죠. 네, 이러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6월 12일 이거는 정말 직접적이에요. CPI 발표가 나오는데 3.3%가 나온다. 요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 3.2%나 3.1% 뭐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건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한 3.4% 나온다. 그럼 뭐 그닥 좋진 않죠. 만약에 더 올라가갖고 3.5%가 나온다. 이러면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이러면 좀 큰 폭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달 CPI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죠? 제가 시간이 되면은 라이브를 이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네, 그 전에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매수할 거예요. 왜냐? 저는 올해 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올해 갈 게 여긴데 뭐 중간에 빠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는 게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좀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 최소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얘네들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CPI 악재 때문에 막 이게 한 3.5% 떠가지고 이 악재로 인해서 크게 빠졌다. 그럼 매수 찬스죠. 네, 요러면 저는 갖고 있는 뭐 현금들하고 선물하고 요때 뭐 분할로 다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큰 흐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불장이. 근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산이 높아집니다. 좀 이렇게 시간 조정이 좀 길면 길수록 더 큰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좋게 나온다. 한 3.3%, 3.3% 이하로 나오면은 네, 이건 진짜 엄청 호재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차츰차츰 낮아지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7월엔 몰라도 네, 9월에는 금리 인하가 한 25bp 정도? 네, 요 정도는
인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직접적인 호재가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러면 뭐 여름에 가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가을쯤에는 늦어도 가을에는 1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1억 3천만 원, 4천만 원, 뭐요 정도 금액이죠. 되게 큰 금액이죠. 네, 우리 1억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1억은 진작에 넘었고 이제 2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올해 연말에는 2억 근처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큰 폭으로 빠지면 네, 저는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전략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전략대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트위터에서 갖고 온 글인데요. 에릭 발추나스. 네, 제가 자주 인용하죠.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데요. 네, 이거 보시면은 블랙락. 올해 가장 메인 테마가 블랙락 아니겠습니까? 블랙락이 한다고 하면 다 되잖아요.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에 S1을 접수했습니다. 19B4는 이거는 이미 승인이 났죠. 이건 오케이 됐고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거래가 시작하냐? 이게 S1 서류 검토해서 이게 오케이 떨어지면은 이제 바로 거래 시작이거든요. 요즘에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측치는 한 7월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월 초 정도, 요 정도 예측했는데,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면 8월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새 좀 전반적으로 빨라졌어요. 내년 이야기 하던 사람도 원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들어가신 것 같고, 한 7, 8월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블랙락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비트코인에도 좋냐? 네, 좋습니다. 네, 같이 가거든요.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요. 제가 한 0.9 정도라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더리움도 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운트 곡스 물량 있죠.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얘네 해킹당한 게 2014년이었잖아요. 이때 이더리움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곡스 물량이 만약에 듬뿍 떨어져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더리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승인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오릅니다. 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투자 기회를 어떻게 삼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제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급등한 다음에 좀 이렇게 조심스럽죠. 네, 하지만 뭐 조금 빠지더라도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는 거래 전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S1이 승인돼가지고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시작되는 게 8월 7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대략 한 요 정도 되겠죠. 요때까지 가격이 좀 오르긴 할 것 같아요. 여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4,400? 뭐 대략 한 요 정도? 네, 4,4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7일 날 4,400불. 그러면 한 600만 원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 좀 넘으려나? 하여튼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뭐 이렇게 갖고 올라갈 것 같아요.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2,800에서 4,400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거의 뭐 한 7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작하면은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생길 것 같아요. ETF가 거래가 시작되면 오히려 빠질 것 같거든요. 요때가 진짜 찐 매수 찬스죠. 왜냐하면 ETF도 발표되고 뭐 사실 이제 되게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다음에는 저는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까지 저는 한 7,000달러 정도? 네,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한 7,000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거기까지 간다면 600불까지 600만 원까지 갔다고 칠게요. 편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겠습니다. 600만 원 갔다가 예를 들어 빠져서 한 510만 원, 뭐 요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오른다고 치면은 네, 거의 2배잖아요. 여기는 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좀 수익이 클 수 있으니까. 전 어찌됐든 단기에 급락하면은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급락하면 그때는 좀 줍줍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너무 조용해요. 좀 심심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뭐
급등도 안 나오고 급락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옆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네, 요런 게 좀 한 번쯤 나와줘야 되는데 한번 빠져서 한 3,500 정도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트에서 3,500 간다고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잖아요. 이 차트에서 4,100 간다고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거든요. 크게 오르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크게 빠지면 네, 저는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더리움 투자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한 번쯤 ETF 승인 전이든 승인 후든 한 번쯤은 좀 크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오르긴 오를 거예요. 네, 하여튼 한 번 빠지면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락이 S1 서류를 빠르게 수정해서 올려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주 굿사인이다. 좋은 징조다. 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12일 연속으로 플러스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당연히 블랙락이 제일 많은 건데 이 녹색 선이 블랙락입니다. 아이비트죠. 이 블랙락을 상태를 보면은 1주차에 뭐 2,600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8만 8,670개. 블랙락이 28만 8,000개. GBTC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은 28만 7,000개. 네, 역전했죠. 네,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을 이겼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한 회사가 뭐 블랙락이 보유한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관련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이 된 거죠. 네, 그동안은 그레이스케일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네, 그놈의 수수료가 뭔지 1.5%라는 네, 엄청나게 큰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이제는 네,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블랙락이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블랙락이 앞으로는 네,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네,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 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